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친국어입니다. 자, 이제 미친국어의 첫 번째 메인 커리큘럼 평가원 독해 이론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오래 기다리셨고 요 평가원 독해 이론은 일단 문학, 비문학 다 가르칩니다. 독해라고 해서 비문학만 하나라는 오해를 가끔씩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학, 비문학 다 수업한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부제는 바른 태도는 결국 이긴답니다. 시작하는 커리인 만큼 바른 태도로 수능 국어를 바라보고 정진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제를 붙여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시작해 보시죠. 맞아. 시작하기에 앞서 요거 일단 보신 분들 있겠고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고 오십시오. 미친국어 유튜브 홈에 상단에 요 미친국어 수강생 인터뷰 후기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보면요 다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이 드라마틱한 성적 상승, 이 친구는 육로 4등급 뜨고 수능 1등급 맞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우리 대현돈 학생 무려 5등급, 7등급으로 시작해서 2등급으로 수능 마무리 지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구모의 5등급이었는데 결국 수능에 2등급 딱 떠서 본인이 원하는 라인의 대학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들의 공통점이요. 딱 요겁니다. 이 평가원 독해 이론에 해당하는 수업을 들었어요. 작년 수업이 리뉴얼되면서 이 커리큘럼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이 오리엔테이션에서 소개하는 그 강의가 이 드라마틱한 성적 상승에 초석이 되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커리큘럼이라는 말이죠. 요 후기 한번 보고 오시고요. 그래서 본인도 여러분도 정말 하라는 대로 잘 따라오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면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오리엔테이션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이 강의는요, 전제를 먼저 깔고 갈게요. 여러분, 이거 책이거든요? 책 많이 안 봤잖아요, 솔직히.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혹은 학교 선생님께서, 그렇게 책 읽어라 해도 안 읽다가 수능 보면서, 수능 준비하면서 이제 그 후회를 하죠. 근데 여러분, 꼭 미국에, 꼭 외국에 살았어야지 영어 1등급이 나오나요? 아니죠. 그것처럼 이 책을 안 읽어도, 어렸을 때 책을 안 읽었어도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기출을 통한 공부를, 바른 공부를 하게 된다면요.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책을 많이 읽어서 국어 성적이 항상 좋은 학생들처럼 시험 점수 정도는 동일하게, 동등하게 맞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이에요. 알겠죠? 아니 여러분, 수능에서 너네 이런 책 읽어봤어? 이런 문제가 나와요? 아니 너네 미셸 푸코의 언어적 사고 이런 책도 안 읽어봤어? 아유 안 되겠네. 5등급 이러나요? 아니잖아요. 아니 독후감 대회 나가? 도전 골든벨 나갑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세대는 골든벨 잘 모르더라고요, 보니까. 아시나요?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읽어봤냐 시험 보나요, 우리가? 아닙니다. 수능 국어 시험입니다. 기출을 통해서 바르게 공부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어요. 장담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요, 책을 많이 안 읽었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책을 많이 안 읽은 학생들을 위한 강의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기출을 많이 보고 바르게 보면 되니까 이 기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뇌를 깨우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뇌를 깨운다는 거는요, 먼저 좀 말씀드리자면 사고력을 증진한다고 해도 되고, 좀 논리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도 되고, 혹은 이 텍스트를, 시험적인 텍스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온전히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 그런 훈련, 그런 강의를 하겠다는 게 이 커리큘럼의 핵심입니다. 알겠죠?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수능 국어 자체는요,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3박자가 있어요. 3박자. 수능 국어의 3박자.
일단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수능 국어, 즉 기출을 볼 때 독해 영역을 공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동 영역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독해 영역은 지문을 온전히 본인이 스스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독해 능력 혹은 독해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다 보니까 타임어택, 즉 제한 시간 안에 정답을 찍어낼 수도 있어야 되니까 실전에서 글 종류에 따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정보가 어떤 갈래에서 중요하냐. 국어가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국어가 하나가 절대 아니에요. 제 인터뷰 영상 보시면 다 노베이스에서 시작한 친구들인데 그 노베이스 학생들 특징이 뭐였냐면 국어를 하나로 봐요. 안 돼요. 그럼 절대 좋은 성적 못 얻습니다. 즉 국어는 하나가 아니니 고전소설에서는 여기를 주로 내는구나. 아, 사회지문은 글을 이렇게 쓰는구나. 이런 디테일을 잡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기출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영역을 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EBS를 곁들이면 극대화되죠. 이 효과가. 그래서 수능 국어의 3박자는 독해 영역, 행동 영역, EBS 영역, 연계 영역이죠. 연계 영역. 이렇게 3박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 강의에서는요. 딱 이것만 가르치겠습니다. 딱 독해만 가르칠게요. 요 디테일을 잡고 EBS 연계 대비하는 것은요. 나중에 해도 돼요. 지금 수능 국어를 시작하는 제 첫 번째 메인 커리큘럼이니까 지금은 딱 독해력 증진만 집중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안 되면 이것도 효과가 없고요. 이것도 효과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독해력을 증진시킨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에 필요한 디테일을 잡고 시험장에서 안정감을 받을 수 있는 연계 지문 대비도 하겠습니다. 알겠죠? 지금은 너무 많은 걸 하려고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끌는 의욕은 알겠는데 그 의욕은 조금만 잠재우시고 우리는 글부터 소화하는 능력을 키울게요.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기출을 통한 독해력 상승을 위한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읽고 깊은 이해가 따라와야 다른 지문을 볼 때도 이해하는 속도와 이해하는 질이 달라요. 알겠죠? 그래서 이 커리는 다시 한번 정말 많이 읽어볼 거고요. 정말 깊게 이해하도록 제가 계속 유도하고 계속 가르칠 겁니다. 자, 정리. 그래서 이 평가원 독해 이론, 평독론은 미친 국어 커리 중에서 성적 상승의 필수 강의입니다. 정말 필수 강의예요. 이 독해력에 관련한 수업을 듣지 않고서는 드라마틱한 성적 상승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담백하게 글을 읽고 이해하는 강의를 저는 지향하고 진행할 거고요. 지문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부분을 묻는가에 대한 수업을 할 겁니다. 요거 조금만 더 보충 설명드리자면 우리는 문학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 공부도 할 겁니다. 근데 문학은 교수님들이 문학 지문을 집필하십니까? 여러분 모의고사에 문학 교수님 김땡땡 교수 지음 이런 거 봤어요? 문학 작품에서 못 봤죠? 문학은 교수님들의 선택이에요. 선택받은 문학들이 출제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문학은요? 비문학은 선택받는 겁니까? 아니죠. 소재 정도는 선택을 받을 수 있기야 하겠다만 비문학은 교수님들께서 직접 서술하시죠. 출제자가 직접 서술하는 곳이 비문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약간의 이 온도차가 있어요. 대비할 때. 그래서 저는 이 선택받은 문학 작품은 왜 선택받은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그 선택받은 이유를 통해서 그러면 평가원 즉 이 문학 작품을 선택하시는 출제 교수님들께서 이런 문학을 좋아하는구나. 평가원이 사랑하는 문학이 있구나. 평가원이 좋아하는 그 장면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위주로 한번 평가원이 좋아하는 작품들을 많이 읽어보고요. 그다음에 깊게 이해해 볼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온전한 수용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제가 문학 수업을 할 때는 수용이라는 워딩을 정말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해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만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소설로 예를 들게요. 그 소설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그 책 한 권을 다 읽어야 됩니다. 다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해했다고 할 수 있지. 하지만 시험장에 책 한 권이 다 나옵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학 지문은 이해라고 하기보다는 수용이라고 할 거예요.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 문학 작품을 선택받은 문학 작품들을 기출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비문학은요. 출제위원들이 직접 서술하시다 보니까 이거는 수용이 아니에요. 이건 수용이 아니라 이건 이제 여기서 이해예요. 여긴 완벽한 이해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수용하고 완벽히 이해하는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문 자체를 수용하고 지문 자체를 이해했다면 주로 기출에 나온 선택지가 문학에선 요런 부분을 내고 비문학에선 요런 부분을 낸다를 자꾸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기출이 분석을 넘어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 분석의 다음 섹션, 기출 분석의 그 상위 단계는 연결입니다. 기출이 쫙 모일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출이 연결되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실전에서도 다른 작품이지만 얘도 이렇게 읽는 거 아닌가? 얘도 이렇게 수용하면 되지 않을까? 얘도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가 가능해집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시험장에서도 어떻게 읽어야 될지 길이 좀 보일 겁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만드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죠. 이거 좀 지울게요. 자, 그래서 이 강의의 추천 대상은 일단 등급 무관이에요. 그 현장 강의로 오시는 친구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 러셀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 강의가 뭐 중상위권 대상이라고 돼 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학생들이 작년 수강생들이 결과가 좋아서 상위권이 많이 배출된 거지 중상위권부터만 들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알겠지? 가르쳐 보니까 상위권이 많이 나온 거지 원래부터 상위권이 많은 그런 수업 절대 아닙니다. 알겠죠? 저 노베이스 전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노베이스 분들 환영이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독서량이 부족한 학생 너무 환영이고 언어적 재능이 없는 학생 너무 환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언어적 재능이라는 건요. 이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기가 살면서 인생에서 국어 시험이 2등급 아래로 떨어져 봤다. 2등급 미만의 등급을 맞아봤다면 그건 재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언어적 재능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극소수에 불과하고요. 그 극소수들은 공부하지 않아도 국어는 항상 1, 2등급을 맞았던 학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한 번이라도 3등급 이하로 맞아봤다면 그건 재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아무리 못 본 시험이더라도 2등급은 항상 보장이 되거든요. 왜? 상대평가니까. 그 재능이 있는 애한테도 어려우면 다른 애들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3등급 이하를 맞아봤다? 그거는 재능러가 아닙니다. 알겠죠? 정말 재능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살면서 국어시험 2등급 아래로 떨어져 봤다? 들으세요. 들으시고요. 근데 오히려 결과는 수능 2등급 이상이 절실하다.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초석이 돼요. 초석이. 2등급 이상 성적에 초석이 되는 강의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어 공부가 막막하고 불안한 학생들은 정말 환영입니다. 어떻게 공부하고 앞으로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걸 다 보여드릴 거예요. 괜찮죠? 자, 좋습니다. 여기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총 4권입니다. 일단 본교재 2권이고요. 이번에는 표지를 좀 되게 심플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정말 좋은 이미지들 구매해서 아니면 제가 직접 찍어서 이제 표지로 만들었는데 힘들더라고. 이제는 다 다른 그림으로 다 다른 이미지로 하기에는 좀 힘들고 뭔가 조금 이제 약간 촌스럽다는 느낌이 들기도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텍스트만 집어넣었고요. 그래서 평가원 독해 이론 비문학 본교재 하나, 문학 본교재 하나고요. 그 다음에 과제 교재가 따로 있습니다. 과제 2권이에요. 비문학 과제 교재 1권, 문학 과제 교재 1권.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권이고요. 학원으로 오실 분들은 교재는 일단 총 4권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친 국어 패스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단과로 인강 구매하신 분들은 교재 배송 안 되고요. PDF로 제가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가보시죠. 그래서 교재는 전지문 직접 해설을 했습니다. 교재 해설은 절대로 연구진이나 조교를 안 시키거든요. 이거는 제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본교재, 과제 모두 다 전지문 해설 작업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하기에도 매우 좋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해설 작업의 특징은 이 해설이 어떻게 돼 있냐면 거의 문장 단위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요런 한 문장이 있는데 귀엽네요. 이거 이모티콘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 문장은 이런 의미 혹은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읽자 요런 식으로 해설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때도 선생님이라면 미친 국어라면 시험장에서 이 지문을 이렇게 읽었구나 이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이거 진짜 이거 또 미친 국어 수강생 인터뷰 봐봐. 진짜 교재 퀄은 제가 장담합니다. 정말 좋을 거라고 장담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재에 구성된 지문들은요, 기초를 다지기에, 즉, 독해력을 쌓기. 초반에 독해력을 증진시키기에는 아주 적당한 기출들로 선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질문하는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 수능 국어 몇 개년치를 봐야 돼요? 정답 없어요, 그거. 그러니까 정말 오히려 멍청한 질문이에요. 몇 개년치를 봐야 성적이 오를 것 같아? 그렇게 쉬운 수능 국어였으면 저는 인강 안 찍어요. 나도 그냥 교재만 내서 팔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몇 개년치를 봐야 된다는 질문은 애초에 전제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몇 개년치를 보면 성적이 오를 줄 아는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수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몇 개년치 봐서 성적이 오른다? 그거는 욕심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선별을 했고요. 그래서 요 정도 기출을 통해서 기초를 다진다면 요 정도면 독해력이 정말 많이 증진될 거다라는 기출로 선별했습니다. 당연히 과제도 기출이에요. 모두가 기출입니다. 이 커리큘럼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수업 지문과 과제 지문의 호환성을 극대화해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수업이라는 건요. 좋은 수업에서 예를 들어서 A를 배웠어요. 수업에서 A라는 걸 배웠어. 그러면 집에 가서 아니면 스터디 카페 가서 과제로 혼자 자습할 때 A를 훈련할 수 있는 A-1 지문, A-2 지문, 아니면은 좀 다르게 해서 알파벳의 첫 글자에 관련한 지문, 이렇게 좀 형태를 바꾸거나 같은 맥락의 과제가 나가야 그래야 이제 체화라는 게 가능한 거예요. 수업 내용이 그때 이제 체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는 정말 몇 개월 안 된 일입니다. 육모 때 또 합류한 친구가 있었어요. 육모 때 새로 합류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1월부터 5월까지 그냥 동네 학원에서 다녔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고1 때부터 내신으로 다녔던 학원인데 원장님이 자기가 이제 인강 듣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직접
수업을 해준다고 그랬대요. 원장 직강이잖아. 솔깃하지, 학생 입장에서는. 부모님도 솔깃할 거고. 그래서 들었대. 개판. 그냥 뭐 1월부터 EBS만 공부시키고 기출이랄 것도 거의, 기출에 대한 이해도 거의 완성도 안 돼 있고, 그리고 가끔씩은 뭐 원장님 바쁘면은 막 대학생 조교 시켜다가 대학생 보고 수업하라고 하고. 야, 그거 진짜 양심 터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원장이 다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 동네 학원을 가지 마라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신과 수능은 완전 다른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직도 그 원생, 학원생 하나 줄어드는 거 싫어서 본인이 잘 가르치지도 못하는 영역인데도 애들을 끝까지 인질극하는 선생님들이, 원장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6모까지 5등급이었는데 9모에 1 찍었지만 수능에는 2 찍었어요. 그 친구도 인터뷰 지금 할까 생각 중이에요. 이제 인터뷰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어쨌든 아니 5개월 만에 3등급 올릴 애였는데 6월 모의고사까지 5등급짜리 그 공부를 시키고 그럼 안 되죠, 솔직히. 즉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수업에서 기출 A에 대해 배웠으면은 그 기출 A가 주는 아이디어들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출들을 함께 봐야 된다고요. 호환성이 좋아야 된다고요. 수업과 과제의 호환성이 좋아야 돼요. 이런 게 좋은 수업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수업 지문과 과제 지문의 호환성을 극대화시켜 놓게 세팅을 해놨으니까 믿고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현장 강의는 데일리 과제가 추가로 제공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여기 지우고 갈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강의 스케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7일부터 12월 29일, 12월 마지막 주에 이제 개강을 하고요. 평가원 독해 이론 개강을 하고요. 현장학원 개강합니다. 금, 토, 일 요 타임들 개강을 하고 그 다음 돌아오는 월요일 날 이제 인강 업로드가 될 거예요. 인강은 매주 월요일 업로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왜냐면 독학재수 하시는 분들이나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스케줄을 짜야 되니까 제가 업로드 요일까지 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총 9주 커리큘럼입니다. 홀수 주차에는 문학을 가르칠 거고요. 짝수 주차에는 이제 비문학을 가르칠 겁니다. 그 주차별로 어떤 걸 가르치는지는 이 유니브 클래스 홈페이지를 들어가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러셀이나 예섬으로 오실 분들은 다 떠 있거든요. 강의 계획표 다 떠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 9주 커리큘럼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 끝나면 이제 3월을 맞이할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강의 시간표입니다. 저는 딱 3곳만 출강해요. 저는 수업 많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12월 안에 패스 사신 분들은 제가 관리해드린다 그랬잖아요. 진도 관리도 해드리고 숙제 검사도 해드리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 수강생이 워낙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 학생들 케어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저도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미친 국어 NG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준비하려면 저는 수업을 많이 하기에는 조금 준비할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그래서 수업은 많이 안 하고요. 딱 대치, 목동, 중계 딱 3학군만 나갑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반 대치 예섬, 그다음에 토요일 오전반은 목동 러셀, 그다음에 토요일 저녁반은 중계 러셀, 그다음에 이제 일요일 오전반 다시 대치 예섬인데 일요일 오전반은 9시 반 시작입니다. 토요일 오전반 목동 러셀은 9시 시작이에요. 이거는 러셀에서 이 시간을 고정해버려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 점심을 못 먹는데 9시 반에 시작하면. 그래서 토요일 오전은 목동 9시 시작, 일요일 오전은 대치 9시 반 시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인강으로 들으실 분들은 미친국어 패스를 구매하세요. 아니면은 뭐 패스 구매하기 싫다. 단과 강의만 구매하고 싶다. 단과 강의만 구매하실 수 있는데 애초에 패스 가격이 이 단과 강의 가격보다 훨씬 싸요. 149,000원인데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진짜 작년까지 제 커리 수강하신 분들이 진짜 화들짝 놀랐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나 저렇게 보나 그냥 패스로 구매해서 쭉 들으시는 게 훨씬 이득일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오리엔테이션 얘기는 거의 다 마쳤고요. 여러분, 정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한 7, 8월, 9월 되잖아요. 요 시기가 그리워질 겁니다. 요 시기로 절실히 돌아가고 싶어 할 겁니다.
왜겠어요? 많은 학생들이 처음부터 잘못 공부를 해요. 정말 잘못된 공부를 많이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할 때 바르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세 교정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혹은 아직 여러분들 어려서 자세 교정을 해보지 않았겠지만 이제 어르신들, 허리가 많이 구부정해지신 혹은 이제 정형외과적으로 문제가 생긴 성인들이 자세 교정 케어를 많이 받는데 그 자세 교정 케어가 정말 살인적인 고통을 동반합니다. 정말 어려워요. 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교정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인 성인들이, 할아버지들이 많거든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셔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 다리 꼬는 거 편해진 친구들, 이미 골반 돌아간 친구들, 이미 거북목된 친구들, 이미 이렇게 어깨가 굽은 친구들 많죠? 그거 교정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뭐 자세는 늦었을지 몰라도 국어를 바라보는, 글을 바라보는, 텍스트를 바라보는 그 자세는 처음부터 바르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텍스트를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정진하고 성실히 임한다면 저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른다고 장담하면서 평가원 독해이론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에서 봅시다. 감사합니다.